1억대 투자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가질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말도 안 된다고요? 그런데 실제로 가능합니다. 지분형 모기지 정책처럼 정부와 지분을 나눠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오늘은 금천구 재개발 대장이 될 곳, 독산 시흥구역의 사업성과 투자 가치를 살펴보면서 1억대 재개발 투자로 10억이 넘는 아파트를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서남권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는 금천구는 지난 1년간 서울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동안에도 매매 가격 변동률이 1% 넘게 하락한 유일한 자치구입니다. 평균 평당 가격은 2,208만 원인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위로 도봉구와 함께 최하위를 다투고 있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금천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선호되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2023년 기준 금천구의 아파트 수는 31,497호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2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나마도 대부분이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서쪽 지역에 몰려 있으며 면적이 훨씬 넓은 동쪽 지역에는 노후된 저층주거지가 밀집해 있어 금천구 내에서도 지역 간 주거 환경의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금천구는 2025년 현재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곳, 선호하는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미래의 금천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재 금천구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등 정비사업이 활발히 추진 중에 있으며 그 면적만 해도 총 87만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이 사업들을 통해서 앞으로 2만 세대의 주택이 새롭게 공급될 예정인데 이는 금천구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규모로 미니 신도시급의 대대적인 주거지 개편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개발이 미진했던 동측 지역에 거의 대부분의 정비 사업이 몰려 있는데 오늘 우리가 알아볼 독산 시흥 구역은 금천구 동쪽 정비 사업 추진 지역들 가운데서도 사업성, 교통, 개발 잠재력 측면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를 갖춘 곳입니다. 먼저 금천구의 여러 신규 정비 사업 구역 중 가장 서쪽에 인접해 있어 1호선 이용과 기존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고 구역 남쪽엔 신안산선 시흥 사거리역이 2, 3년 후에 개통 예정이기 때문에 가산 디지털 단지뿐만 아니라 여의도까지 직접 출퇴근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인접지역 전체가 뉴타운급으로 대대적인 정비를 앞두고 있어서 그간 금천구에 부족했던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도 대폭 확충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독산 시흥구역의 개발이 완성될 시점에는 여의도, 가산, 구로와 뛰어난 직주 근접성을 갖춘 신축 1.9만 세대의 대규모 주거지로 거듭나면서 지금의 금천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에이, 금천구가 그럴 리 없다고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서울에서 개발한 뉴타운의 예전과 현재 모습, 사람들의 인식 변화, 아파트 시세 상승률을 확인해보면 제 주장이 충분히 납득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편견을 갖고 미래를 단정하기보다는 앞으로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할지, 어떤 개발 계획이 진행 중이고 실제 사업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본다면 분명 더 많은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독산 시흥구역의 투자 가치와 사업성, 그리고 어떻게 1억대 투자로 10억대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지 그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독산 시흥구역의 재개발 추진 경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독산 시흥구역은 2022년 12월 신속통합기획 2차 후보지로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재개발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후 23년 12월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되었고 약 6개월 뒤에는 독산 시흥구역의 정비계획안이 수립되면서 주민 공람이 실시되었습니다. 2024년 11월에는 서울시 최초로 사업성 보정개수를 적용받아 분양 물량을 추가 확보하는 방향으로 정비계획이 수정되었고 2025년 1월 16일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이 고시되면서 사업의 정식 출발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신탁 방식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산 시흥구역의 정비계획을 보면 구역 면적은 88,326제곱미터, 정비기반시설 면적 24,397제곱미터, 실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획지 면적은 63,928제곱미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법적 상한 용적률 300%를 적용받았으며 주목할 만한 점은 사업성 보존개수 적용으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37%나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분양 세대수가 57세대나 추가
추가 확보되면서 조합원 1인당 추정 분담금이 평균 4,500만원 정도 감소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 정비계획 결정도를 보면 독산 시흥구역의 재개발 후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데요. 일단 구역의 중앙부에는 아파트가 최고 45층까지 지어지고 왼쪽 도로 인접부에는 커뮤니티와 근린생활시설이 연도형으로 배치됩니다. 구역 하단엔 공원과 주차장이 복합 개발되고 상단에는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도 새롭게 들어섭니다. 또한 구역을 둘러싸고 있는 도로도 크게 확장되면서 재개발 후에는 도로, 공원, 주차장 등 그동안 부족했던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가 대폭 개선될 예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독산 시흥구역은 총 몇 세대 규모의 단지가 될까요? 정비계획에 따른 독산 시흥구역은 분양 1730세대, 임대 342세대를 포함한 총 2712세대의 대단지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평형 구성은 전용 3구제곱미터를 시작으로 46, 59, 84, 99 총 5개의 평형으로 나뉘어 있고 8호제곱미터 이하 주택이 전체 96.2%로 중소형 위주의 단지로 계획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총 1730세대로 계획된 분양 주택에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세부 구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분양주택 1730세대를 조합원, 일반 분양, 보류지로 나눈 표인데요. 제가 임의 배분한 것이 아니라 정비계획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독산 시흥구역은 분양주택 1730세대 중 조합원이 855세대, 일반 분양 867세대로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 비율이 100%가 넘습니다. 통상 재개발 사업에서 일반 분양 비율이 50%만 넘어가도 사업성이 괜찮은 곳이란 평가를 받는데 이곳은 100%가 넘어 아주 우수한 사업성이 예상됩니다. 물론 일반 분양의 초대박이나 분양가 자체를 아주 높게 받을 수 있는 입지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서울 내에 위치하고 있고 앞으로 초역세권이 될 곳이기 때문에 향후 미분양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합원에 할당된 855세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독산 시흥구역의 조합원은 대략 850명에서 900명 사이로 추정되는데요. 조합원에 할당된 전용 84제곱미터 이상 물량은 460세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 중 약 50% 절반가량만 84제곱미터 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곳은 사업성에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만약 조합원 대다수가 84제곱미터 이상을 원한다면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다수의 조합원에게 84제곱미터 이상을 배정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금천구에 오래 사셔야 된다거나 이곳을 종착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이 84제곱미터 이상보다는 황금성이 좋고 평당가가 높은 전용 5구제곱미터 타입을 신청하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사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비례율 분석을 통해서 평형별 추정 분담금, 총 투자금, 안전마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정비계획에 따른 독산 시흥구역의 추정 비례율은 110.5%입니다. 일단 비례율의 절대적 수치만 봤을 땐 아주 사업성이 좋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비례율이라는 숫자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산에 사용된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 조합원 분양가가 얼마나 적절하게 설정되었느냐입니다. 독산 시흥구역의 비례율은 평당 일반 분양가 2,960만원, 조합원 분양가 2,516만원, 공사비 750만원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일단 이 조합원 분양가는 25평 기준 6억 7천, 34평 기준 8억 7천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적절하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과제는 공사비 750만원과 일반 분양가 2,960만원이 과연 최근 시장 동향과 비교해서 적정한 수준인지를 검토해 보는 것입니다. 먼저 일반 분양가부터 살펴보면요. 최근 인접한 지역 구로구 고척동에서 오랜만에 신축 분양이 나왔는데요. 고척 4구역 재개발로 지어지는 고척 푸르지오 힐스테이트의 평균 일반 분양가는 84 기준 평당 3,600만원, 59 기준 3,850만원이었습니다. 분양 당시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지만 일반 공급에서 최고 37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이 나오면서 완판이 예상됩니다. 이를 고려했을 때 독산 시흥구역에서 책정한 일반 분양
분양가 2,960만원은 지금보다 상향 조정이 분명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공사비의 경우에도 2024년 전국 평균이 770만원, 서울은 평균 842만원으로 독산 시흥구역 비례율 산정에 활용된 평당 공사비 750만원 또한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석에서는 공사비와 일반 분양가 모두 기존 대비 10% 상향 조정해서 비례율을 재산정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공사비는 기존 750만원에서 825만원으로, 일반 분양가는 2,960만원에서 3,256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이 경우 비례율은 110.5%에서 123%로 상승합니다. 이렇게 일반 분양가와 공사비를 현실화해서 반영했더니 기존보다 비례율이 13%나 올랐어요. 이는 독산 시흥구역의 일반 분양 물량이 조합원 대비 100%를 넘을 정도로 많기 때문에 공사비 상승분을 일반 분양 수익으로 메우고도 돈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산 시흥구역은 저렴한 조합원 분양가와 높은 비례율을 바탕으로 사업성이 뛰어나고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실제 매물을 기준으로 필요한 투자금과 향후 안전 마진을 살펴보면서 과연 이곳이 진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석에 활용된 매물은 25년 5월에 등록된 다세대 매물로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독산 시흥구역의 정비계획 종전자산 추정은 23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활용했기 때문에 오늘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23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적용할 거예요. 이 매물의 23년도 공동주택 가격은 1억 1,100만 원, 정비계획에 활용된 공동주택 보정률 2.3을 적용하면 예상 감정평가 금액이 2억 5,3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이 매물은 현재 300만 원의 마이너스 프리미엄 상태인 거예요. 정비구역 지정이 이미 완료된 서울 재개발구역의 매물이 현재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재 이곳은 충분히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실제 각 평형별로 예상 분담금과 총 투자금 그리고 안전마진은 얼마나 될지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추정 분담금 계산입니다. 추정 분담금은 각 평형별 조합원 분양가에서 분양 기준가액을 차감해서 구해주는데요. 여기서 분양 기준가액이란 흔히들 아시는 권리가액의 정식 용어인데 감정평가 금액에 비례율을 곱해서 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매물의 분양 기준가액은 감정평가 금액 2억 5,300만 원에 비례율 123%를 곱해준 값으로 3억 1,100만 원이 됩니다. 그리고 조합원 분양가는 평당 2,516만원으로 46제곱미터는 5억 1,000만원, 59제곱미터는 6억 7천만원, 84제곱미터는 8억 7천만원 수준입니다. 이렇게 조합원 분양가와 분양 기준가액을 모두 파악했다면 이제 추정 분담금을 계산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앞서 살펴본 매물을 매수하고 향후 46제곱미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선 약 2억 원의 추가 분담금이, 59제곱미터 아파트를 받으려면 3억 5,800만원의 추가 분담금이, 84제곱미터 아파트를 받기 위해선 5억 5,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합니다. 추정 분담금 계산이 끝났다면 이제 총 투자금도 구해볼 수 있습니다. 총 투자금은 현재 매매가에 추정 분담금을 더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독산 시흥구역 2.5억짜리 빌라를 매수해서 향후 아파트를 받기 위해 필요한 각 평형별 총 투자금은 46제곱미터의 경우 4억 4,500만 원, 59제곱미터의 경우 6억 원, 84제곱미터의 경우 8억 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를 평당가로 계산하면 2,500만 원이 안 되는 수준인데 아직까지 이 가격으로 서울 신축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매우 놀랍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총 투자금을 기준으로 향후 안전마진은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을 구하려면 해당 구역의 향후 시세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보통 주변의 신축 단지를 비교 단지로 선정한 뒤에 연식, 세대수 등을 보정해서 계산해 줍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구역 인근에 있는 롯데캐슬 골드파크 1차를 비교 단지로 선정했어요. 해당 아파트는 구역에 아주 인접한 아파트로 2016년식 1743세대 규모의 대단지이며 현재 84 타입 기준 11억 원에서 11억 5천만 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비교 단지를 기준으로 독산 시흥구역의 향후 시세를 예측해 볼게요. 비교 단지는 독산 시흥구역과 세대수가 비슷하고 향후 신안산성 개통 시 입지 차이는 거의 없는 것을 감안해서 연식 보정과 인플레이션만 반영한 예상 시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실거래가가 11억 1천만 원의 16년식 아파트를 25년식 신축 아파트로 보정하면 12억 8,700만 원. 여기에 지금부터 10년 후 준공을 가정해서 연 인플레이션 1.5%를 적용하면 독산 시흥구역의 준공 후 예상 시세는 14억 7,2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자, 이제 독산 시흥구역 투자 시 안전마진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전마진은 준공후 예상 시세에서 총 투자금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5구 타입의 경우 예상 시세가 12억 4천만 원, 총 투자금은 6억 원으로 안전마진은 6억 4천만 원입니다. 84 타입은 예상 시세 14억 7,200만 원, 총 투자금은 8억 원으로 6억 7,200만 원의 안전마진이 예상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보면 독산 시흥구역은 저렴한 매매가, 낮은 초기 투자금과 총 투자금, 높은 수익률의 안전마진까지 투자로만 봤을 땐 그 가치가 매우 뛰어나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이나 1억대 소액 투자로 자녀에게 서울 재개발 빌라를 증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초기 투자금 1억 정도를 제외하면 거의 추가로 들어가는 돈 없이 향후 12억에서 14억대 서울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매물의 매매가와 각 평형별 추정 분담금을 살펴보면서 최초 매수부터 재개발 사업 진행 후 준공까지 필요한 자금에 대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독산 시흥구역의 빌라 매매가는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향후 5구제곱미터를 받으려면 3억 5,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84제곱미터를 받으려면 5억 5,800만 원의 추가 분담금이 필요하죠. 먼저 2.5억짜리 빌라를 사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직접 실거주로 들어가서 살거나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해야겠죠. 만약 갭 투자를 한다면 전세가 1억 4천만 원을 제외한 초기 투자금 1억 1천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실거주를 한다고 해도 초기 자금 1억 정도만 있으면 나머지 1.5억 원은 저금리 대출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 매물을 사기 위해선 실거주를 하던 갭 투자를 하던 초기 투자금이 1억 조금 넘는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곳은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이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하기 위해선 매수자가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임대사업자를 필수로 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회초년생 같은 경우엔 조금 불편하더라도 실거주를 하는 것을 추천하고 자녀 증여 시에는 임대사업자를 활용한 갭 투자가 좋겠습니다. 한편 초기 투자금을 제외하면 재개발 사업을 하는 도중 딱히 추가로 들어갈 돈은 없습니다. 다만 갭 투자를 했다면 이주 시에 전세금을 빼줘야 하고 실거주 시 대출을 받았다면 주담대를 상환해야 하는데 두 가지 케이스 모두 이주비 대출 1.5억을 받아서 충분히 대환 가능하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추가 분담금인데요. 5구 타입은 3억 5천만 원, 84 타입은 5억 5천만 원으로 만만치가 않죠. 일단 실거주를 하실 거라면 방법이 없습니다. 재개발이 진행되는 약 10년의 기간 동안 열심히 저축하고 모아야 하고 그럼에도 모자란 돈은 대출을 통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꼭 실거주가 필요하지 않다면 전세를 주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어떤 평형을 선택하던 전세금으로 추가 분담금을 상환하고도 남습니다. 현재 주변 전세 시세가 5구 타입은 5억 원, 84 타입은 6억 5천 정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구 타입의 추가 분담금은 3억 5천만 원, 84 타입의 추가 분담금은 5억 5천만 원으로 모두 주변 전세 시세에 못 미치는 금액이죠. 따라서 우리가 전세란 제도를 활용한다면 추가 분담금과 이전에 받았던 이주비 대출까지 모두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최초 매수할 때 투입되는 초기 투자금 1억 1천만 원을 제외하고 10년 동안 추가 투입 자금 없이 향후 12억에서 14억 원대 서울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재개발 사업 도중 사업 지연과 공사비 상승 등 여러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현재 이곳의 저렴한 매매가와 타고난 사업성을 고려하면 오늘 분석에서 큰 변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있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가 여러 개 있는데 독산 시흥구역의 권리 산정 기준일은 2022년 1월 28일이므로 그 이후에 지어진 신축 빌라를 매수하면 입주권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투자하시기 전에 권리 산정 기준일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서울의 다른 자치구와 달리 금천구는 2022년 최고점 대비 약 30% 하락한 상태에서 아직까지도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똘똘한 한채 현상이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금천구 자체도 주거지로서 매력도가 없는 것이 맞물린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하지만 미래의 금천구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금천구에서만 1.9만 세대의 신규 아파트 공급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물량이 흩어져 있는 게 아니라 뉴타운처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군집해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여의도, 구로 등 핵심 업무지구를 관통하는 신안산성 개통과 가산 업무지구의 확장, 공군부지 개발 등 여러 개발 계획이 실현 중에 있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건 가격 그 자체입니다. 아파트부터 반등을 하지 못하니까 구역 지정된 재개발 빌라들도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고 최종 투자금은 인근 안양 아파트보다도 저렴합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금천구의 소액 투자하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지금의 낙후된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하고 발전할 도시의 모습을 그리며 접근한다면 충분히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1억대 투자로 10억이 넘는 서울 신축 아파트 소유, 편견을 버리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